안녕하십니까, 찰레입니다. 오늘 부천 만화축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항상 늦게 가는 것 같고요.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짐벌 사서 어제도 좀 찍어봤는데 이거 RS3 미니가 이게 작은 것도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RS3보다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S3 미니의 문제는 뭐냐면 그 카메라 밑에 달려 있는 이 나사선과 그리고 이 알칸사스 그 플레이트인가요? 그 플레이트의 방향이 세로라는 게 문제예요. 이제 RS3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있거든요. 가로라서 좀 카메라와 닿는 면적이 가로로 넓습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좀 2배 정도 긴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기본 동봉되는 것이 카메라를 보호하는 면적이 달려있는 이 고무 패킹 자체도 가로로 길고, 그래서 RS3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열심히 잘 조이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가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이게 세로로 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카메라와 이렇게 부착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고무 패드의 면적 자체가. 그래서 그냥 쓰다 보면은 근데 돌아다녀요. 카메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카메라가 이게 돌아다니나. 진짜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이 무게 자체가 이 페이로드가 2kg임에도 불구하고 좀 길거나 아니면 2kg까지 안 장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으면 가로로 장착할 수 있게끔 만들었겠죠. 그래서 RS3가 같은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RS3가 훨씬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RS3 플레이트로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 거를 안 쓰고 RS3 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가 회전을 한다. 진짜 정말 초창기 때, 그 짐벌의 초창기 때, 진짜 초창기가 언제예요? 한 5년? 6년? 그때 발생됐던 문제가 다시 또 부각이 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촬영을 다 끝나고 나서 촬영을 할 때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제 모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 그 있는 세팅을 계속 손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세팅 자체를 아예 플레이트를 빼가지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황상.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플레이트를 어떻게 달아야 되나 해서 조금 다시 달아봤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축에 이제 가로 형태로 이게 플레이트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세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접착 부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나사를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휙휙 돌아간다. 그래서
무거운 카메라는 RS3 미니의 비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무게 자체가 이제 가볍기 때문에 이제 피로도가 많이 없어요. 예전보다 더 가벼워졌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 밑에 있는 삼각대 자체도 크기가 작고 또 무겁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데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아주 가벼운 탄소 섬유 소재의 삼각대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네, 그게 다행히 토요일 날 와서 어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무게도 가볍고 좀 더 길고. 그래서 RS3 미니 짐벌을 쓰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삼각대 다리를 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작은 카메라가 아닌 이상. 왜냐면은 너무 이게 좀 허술해 보이고 좀 옆으로 쓰러지기 쉽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자동 잠금 장치도 없는데 자동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짐벌을 웬만한 무게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RS3를 추천드립니다. 프로는 살 필요가 없어요. 프로는 정말 특별한 그 레이븐 아이 그거를 쓰시는 분 아니면 추적 장치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수동 이 팔로우 포커스를 쓰실 분이 아니라면은 전혀 살 필요가 없고요. 비싸기만 하고 그냥 RS3 강추입니다. 사실 지윤보다 더 좋아요. 제가 이제 지윤도 많이 썼고 그리고 로닌도 많이 썼거든요. 오래전부터. 근데 지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윤 같은 경우는 모터 파워가 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위빌 랩을 오래 썼었는데 위빌 랩이 C200, C500 마크 2까지 올라갔었어요. 대단하죠. C500 마크 2가 한 2kg 정도 될 텐데 그때 사무캅인가요? 그 35mm 2.0 IS 캐논 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장착을 해서 그리고 뷰파인더를 떼어내고 C500 마크 2를 이 위빌 랩에 장착을 했던 적도 있는데 밸런스는 안 잡히는데 일단은 서요. 모터 파워의 힘으로 쓰고 운영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도 코스프레 행사 때 3일 내내 그걸로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훈 같은 경우는 모터 파워 힘이 좋은데 이제 짐벌 운영의 어떤 부드러움이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펜파울러 할 때 옆으로 휙 돌 때 이게 내가 예상하는 각도나 방향으로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틱틱틱 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펌웨어로 고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그거에 반해서 로니는 RS부터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네, 그래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로닌을 쓰시고 지금도 그런 이유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짐벌의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미니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샀었는데 미니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RS3나 기존의 전통의 DJI 짐벌의 묵직함은 가지고 있대. 묵직함은 가지고 있대. 작고 묵직한 것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가벼우면은 컨셉도 같이 좀 가볍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 스위치라든지 버튼이 너무
뭐라 그럴까, 위치가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잠그는 축 위치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 레버도 작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꾸 길게 해가지고 뭐 LCD다 뭐 이런 게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이 크기만 너무 사이즈만 줄여놨고 모터 힘만 좀 세게 해놨지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잡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나를 위한 짐벌이구나. 왜냐면 네, 이런 무거운 렌즈를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열심히 잘 적응하면서 네,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메인 내용은 어떻게 GFX 102의 이 유혹을 뿌리쳤나, 네, 1차로 뿌리쳤나 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 때 그 GFX 100 마크 2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마크라는 말이 워낙 입이 붙어가지고 GFX 102의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냈죠. 이거 짐머를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다. 못 쓸 것이다. 카메라를 2대를 운영하기 힘들다. 였는데요. 사실은 다 방법이 있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를 조금 더 감안해서 한다. 두 번째는 카메라를 2대를 운영한다. 둘 다 뭐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사실 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제 영상을 제가 많이 봐요. 왜냐면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가면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런 거를 좀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하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고 싶다, 살 거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고 무슨 대안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고 싶구나, 곧 사겠구나. 한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얘가 진짜 사고 싶구나. 얘가 진짜 여기 가고 싶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구나. 아무튼 사람이 말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기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사는 그거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결국 내 손 안에 쥐을 것이다. 만족감을 결국 찾아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거다. 뭐 이런 네, 결론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제 이제 부천 만화 축제 이 촬영을 다 하고 나서 사진사분들하고 이제 그 뒤풀이를 했어요. 뒤풀이가 해서 뭐 거창하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갈비집에서, 명륜 갈비집에서 맛있는 무한 갈비를 먹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 관련된 얘기.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OD 쓰시는 분하고 그리고 T5 쓰시는 분, OD가 아니라 R5죠. 네, R5 쓰시는 분, 그리고 OD죠. 네, OD 마크 3 쓰시는 분하고, 그리고
하셀브라드 쓰시는 분하고 이렇게 계셨어요. 저는 이제 XH2S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하셀브라드 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하셀브라드 사실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과 전혀 관계가 없고, 사진은 진짜 안 찍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형과도 먼 사람이고, 그래서 뭐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에요. 본 적이 처음이고, 보니까 네모네모하게 잘 생겼는데, LCD가 일단 크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LCD 화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찍은 거 보니까 JPG일 텐데 너무 색감이 아주 그냥 진득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올 때부터 JPG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웨딩 쪽에서 일하시면서 사진 작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A1인가 그 소니 바디를 계속 쓰다가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그 취미 영역에서 하셀브라드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건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형 카메라에 대한 거를 계속 물어봤죠. 근데 그분 하셀브라드가 보니까 비디오 녹화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 전 버전은 있었는데 이번 버전 나오면서 아예 비디오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후지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셀브라드와 지금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좀 얘기를 하면서 중형 카메라의 묘미, 그리고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형 카메라의 이 비디오에 관련된 거는 쉬운 컬러 그레이딩이니까 저번에도 약간 그런 좀 가벼운 생각을 했었는데, 중형 카메라를 사면은 더 열심히 보정을 하고 더 예술적인 독립적인 어떤 나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무슨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색감을 더 쓰려고 그러는가. 글쎄요, 저는 뭐 그만큼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색감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례로 돈을 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타시는 분하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좀 그 고가의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1억이 넘는 차를 타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전기차 충전소 찾는 게 일이고 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내가 1억을 넘게 주고 산 이 차를 가지고 이 충전 문제로 이렇게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그게 너무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원래 헝글이라는 거가 자신의 이제 그 가성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나의 편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중형 카메라 사면은, 네, 물론 판형으로서의 나오는 뭐 아주 멋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판형과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적절한 이 조화로 인해서 쉽게 뽑을 수 있지 않나. 네, 예전에는 어렵게 컬러 그레이딩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번에 그 스타레일 비디오를 올렸거든요. 카프카라는 그 코스프레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 그거 영상이 굉장히 이제 질감과 색감이 조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줬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찍고 있는 설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중형을 이제 찍으면 좀 더 좋아질까요? 물어봤어요.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그거를 보더니 아닐 것 같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중형 카메라 쓰시는 분은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뽐뿌를 받아서 같이 사게 되는 것이 좀 나름 기쁨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더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물론 사진만 찍을 수 있는 다른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딱 보고 역시 어, 역시 좀 약간 좀 불순한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진입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그거는 물론 아닐 것 같고요. 예, 착한 분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하셀블라드는 후지 중형하고는 또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안과 저희 기쁨을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프로레스를 이제 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판형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색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서 밑바탕 베이스 자체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색 트는 거는 뭐 큰 무리 없이 된다. 그리고 어떤 작가님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비트 사이인데 10비트 포트인데 그거가 똑같이 이제 XH2S와 그리고 GFX 102의 이 포맷이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나오는 포맷 아웃풋이 똑같아요. 물론 이제 색감과 이제 아름다운 모습은 달라지겠죠. 개조도 그렇고 굉장히 선명해지고. 근데 나오는 용량도 같고 포맷도 똑같잖아요. F-Log2에 프로레스 HQ까지 내장으로 그 CF 익스프레스 카드에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GFX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파일 포맷으로 크기로 나오게 되는 이 프로레스가 얼마나 많이 트는 가능성이 열어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두 얘기를 듣고 나서 중고 가격 떨어지고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네. 리얼라를 좀 한번 쓰고 싶은데 한 6개월 한 7, 8개월 지나면 뭐 체험 프로그램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빌려가서 한번 써보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사진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은 뽐뿌를 받아서 늘 무언가를 사게 되거든요. 무슨 촬영회를 참석한다든지 그러면 옆에 있는 카메라가 그냥 좋아 보여져서 그리고 약간 나도 이거를 다닐 수 있지 않나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마음가짐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뭐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구입하게 돼요. 구입하게 돼서 다음 촬영회 때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렌즈 바꿨네요. 네 그냥 바꿨어요.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국룰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뽐뿌를 받아서 렌즈와 바디까지 최고급과 플래그십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과정이에요. 다른 분들의 이 기어를 보고 장비를 보고 나도 하나씩 맞춰서 바꿔간다.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다른 기종이지만 얘기를 하면서 뽐이 죽는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놀라웠어요. 놀랍고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진과는 좀 달라서 아예 그냥 뭐 마음 안 맞는 게 없어요. 분야가 워낙 달라가지고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비 붙을 것도 없고 마음이 상하거나 좀 자랑할 거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분야가 달라서 아예. 그래서 일단은 GFX 100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AF가 정확하게 잘 되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일반 그 XF처럼,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AF가 되는지, 실현이 되는지, 그거를 자기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영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진은 잘 모르겠어요. 영상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것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뭐 약 500m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자, 이제 부천 거의 다 오고 있네요. 네, 지금 약 한 12km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빌트록스를 짐벌에 껴서 열심히 이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록스가 제가 어제 써본 거 푸티지 쭉 확인해보고 컬러 그레이딩 다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 촬영 각도가 워낙, 미리스가 워낙 좋고 색감도 좋고, 특별히 이제 보케 표현 능력이,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공간감이. 그런데 좀 약간 무거운 거 적응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포커스가 아무래도 XF23보다 떨어져요. 제가 어제 촬영하는 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촬영할 때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적응을 잘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포커스를 터치를 잘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사진 찍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워낙 제가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를 잘 신경을 써서 매의 눈을 같이 부릅뜨고 포커스가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촬영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포커스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 들었던 거가 없었는데 포커스를 한동안 못 잡는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런 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AF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특성은 별로 없는데 뭐 1.2니까 봐줘야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그거를 이제 적응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천 바다에서 촬영을 또 할 것 같아요. 코스프레는 아니고 일반 촬영인데요. 그거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GFX 102의 이 뽐뿌 1차 이 추방을 자축하며 오늘 이제 드라이빙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올 때 또 녹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까 약간 좀 비몽사몽간의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또 1시간 자고 계속 일하고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여러 가지 말할 주제들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싶은 어떤 그런 거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또 주저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